부동산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으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올 상반기 역대 최악이던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개별 공시지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균형적으로 책정되는지 살피고 적정한 가격 산정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왕숙, 왕숙2,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 4,8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 사전 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정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에서 1,900만 원대로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영끌 빚투족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D1 리얼티에셋의 조범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또 금리가 또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건지 또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실 건데요. 이런 고민들을 혼자 끙끙 앓고 계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그런 부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셨어요.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저는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네. 24평을 15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하는데 내가 산 게 아니고 네. 세입자가 지금 7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분양을 받으셨군요. 예, 분양을 15년도에 받아갖고 네. 거주는 안 하고 임대로. 임대로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지금 좀 고르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시청자분들의 참여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72번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답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고민 상담을 전화 주셨던 우리 시청자분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2015년도에 분양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이제 임대를 주시고 지금 한 7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던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전화 연결됐는지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전화 연결 다시 되셨어요? 예예. 네, 지금 여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전망 궁금하신 건가요?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 그 상생 임대주택에서 보유를 안 해도 실거주를 안 해도 네. 비과세를 해준다고 해서 네. 그 비과세를 받아서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은 앞으로 전망이 괜찮으면 이 15년도에
한 사람들은 그냥도 비과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비과세를 써서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상생임대주택을 하게 되면은 2024년도에는 그걸 매도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예, 그거 또 하나는 네. 1가구 1주택도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네.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자, 임대사업자로 지금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전망부터 임대사업자 시작해서 등록은 안 했어요. 안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망부터 시작해서 지금 질문 주신 상생 임대주택 관련해서 답변들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저도 반갑고요. 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게 이제 아현동에 위치해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레프라고 그러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예. 뉴타운으로 개발되면서 이제 입주 때부터 이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근데 뭐 실제로 거주는 안 하셨지만 가지고 계신 그 중간에 이제 세 놓으시면서 실제로 분양했던 금액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비과세를 좀 받고 싶은데 이 비과세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뭐 임대사업자도 고민하셨고 상생 임대차 계약도 또 고민하셨고 중요한 거는 이 마레프가 더 좋으면은 좀 더 가져갈 것인가 아닌가 이것도 일단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자, 일단 위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네. 뭐 워낙 좋죠. 마포구 아현동에 아현뉴타운으로 개발이 되면서 그 안에 공급이 된 신규 아파트예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인데 최근에 시장 전망을 뭐 뉴스라든지 좀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닥 좋은 얘기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유가 지금 현재 그 기준금리가 어제도 0.5%가 올랐어요. 몇 년 만에 굉장히 큰 폭으로 또 한 0.5%는 굉장히 좀 많이 오른 편인데 그러면서 이제 2% 이상의 기준금리가 됐습니다. 자,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실은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금리가 오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자가 부담이 커지고 또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앞으로 경기도 좀 침체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심리도 많이 위축됐고 또 이런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실제로 시장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시장은 공급은 좀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다주택자들 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지금 현재 있다 보니까 이런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또 물량은 좀 늘었는데 사시는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급매물이 막 나오다 보니까 그 급매물들 한두 건씩 이렇게 시세보다도 좀 저렴한 금액대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청자님 3년, 5년 정도 이렇게 금리가 계속 높게 진행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렇죠.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죠. 예. 이유가 지금 현재 시장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이 물가 상승의 주 원인이 실은 외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 때문에 그래요. 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유류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막 오르니까 별 수 없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네. 자, 전쟁이 마무리가 돼서 실은 이제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유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금리를 계속 올릴까요? 아니면 떨어뜨릴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돼요. 예. 다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다소 아쉬운 거는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즉 이제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가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에서 일어나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고 물가가 안정이 된다. 그리고 금리를 떨어뜨린다라고 했을 때 다시 그러면 회복하는 지역들 그리고 또 회복하고 나서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지역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네. 자, 그런 지역들은 어디라면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 굉장히 앞으로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1년에서 1년 반, 2년 뭐 길게는 2년 정도 하락하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공급이 굉장히 시급한 지역이 어디냐? 첫 번째가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이 앞으로 3년간 공급이 되는 물량들이 한 15만 가구 정도는 공급이 돼야 되는데 대략 5, 6만 정도밖에는 입주 물량이 잡혀 있질 않아요. 그러면 몇만 가구가 부족하냐? 10만 가구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막 공급 늘리겠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막 개발 계획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발 계획들이 나오더라도 3, 4년 안에 공급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못해도 빨라야 5, 6년, 7, 8년이고 평균적으로 10년 정도는 지나야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공급들이 시장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잠깐 단기적으로 1, 2년은 이렇게 좀 위축되는 하락하는 시장으로 가겠지만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회복하고 또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들 중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들, 많이 선호하는 지역들, 살고 싶어하는 지역들이 더 빨리 회복하고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지역이 어디라면 바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마포에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그러니까 아현동 일대에 있는 이 신규 단지들이 바로 그런 주택들이에요. 자, 입지를 보자라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서울역도 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구도심이라는 종로 이런 업무타운 갈 수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의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 상권인 홍대를 갈 수가 있고 동쪽으로 딱 오게 되니까 여기가 뭐가 있어요? 용산이 있어요. 용산이. 자, 동서남북으로 서울의 중심지 또 대표하는 그런 상업지를 갈 수 있는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여기가 교육 요건도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공동역에서부터 대흥역 사이에 학원가가 지금 현재 형성되면서 우리가 서울의 3대 학군 하면은 대치도곡동, 목동 그리고 중계동을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4대 학군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마포구 일대가 지금 학원가가 거의 뭐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도 좋아지고 그럼 지금 당장은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약간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렇게 살기 좋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들은 다시 회복되고 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용산이 앞으로 개발이 본격화되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게 마포에 있는 이 공덕역 역세권에 있는 아현동 일대거든요. 특히 뭐 서울역 영향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이 빨리 회복하고 더 상승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 금리가 좀 오르더라도 좀 떨어지고 뭐 거래가 안 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는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조금 더 가져가면 충분히 다시 회복하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아유 좀 떨어질 때가 있구나.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또 좋은 시기가 오겠지. 그런 좋은 시기가 확실하게 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신 게 주택임대사업자 과연 등록이 가능하냐? 이걸 여쭤보셨잖아요.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좀 국토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부분들을 시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련된 이런 제도들이 좀 바뀔 건데요. 과거에는 아파트 등록이 됐어요.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앞으로는 아파트도 등록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미 좀 시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때 좀 완화가 되면 그때는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 금액에 대한 제한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 등록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되더라도 금액이 벌써 여기는 10억을 넘어서 15억대, 16억대 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24평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등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풀어줄 것 같아요. 고가 주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는 좀 어렵다. 그러면 좀 고민하신 게 상생임대주택을 고민하셨어요. 그렇죠? 상생임대주택은 어떤 거라면
올 이제 작년 12월이죠. 21년도 12월 달부터 뭐 24년도 12월 달까지 요 중간 사이에 이제 임대를 놓잖아요. 예. 임대를 놨을 때 갱신을 하거나 내지는 갱신이 끝나고 신규 계약을 하거나 할 때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해서 임대를 놓게 되면 이 기간 안에 새롭게 거래가 되는 그 계약이에요. 예. 그랬을 때 나중에 팔 때 1가구 1주택자라면은 우리가 지금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2년 거주도 해야 되고 또 2년 보유도 해야 되잖아요. 예. 2년 보유와 거주 요건이 붙는데 이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상생 임대주택이에요. 충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임대 놓고 계시잖아요. 예. 임대 몇 년 놓으셨어요? 지금 현재 세입자. 지금 7년인데 지금 이 세입자가요. 예예. 2년 만기가 10월 30일이에요. 예예. 올 예예. 5월 10월 30일인데 네네. 제가 들어가 살면은 저 비과세가 된다고 해서 1년을 연장해 줬거든요. 1년을 저 임대료 인상 안 하고. 네, 그냥 사세요. 그러고 그냥 예, 이렇게 그럼 합의해서 계약서는 그냥 그렇게 하셨구나. 썼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다시 시정하면 되는데 네네.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럼 상생 임대주택을 지금 그걸 사용하면은 네. 24년 넘겨서 집을 매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비과세 받는다 이거죠? 네. 대신 그래. 팔 때 예. 24년 넘겨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 임대차 계약은 요 24년 안에 꼭 하셔야 되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매도는 이번 24년을 넘어서 하셔도 돼요.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팔 때 내가 주택을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은 1주택자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실 예.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들어가셔서 사셔도 되겠지만 굳이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예. 오히려 상생 임대주택 있잖아요. 예. 요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예. 현재 앞으로는 우리가 1주택자들도 예. 들어가서 안 사시는 분들은 이 상생 임대주택을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24년이 넘으면 이거는 못 하잖아요. 또 예. 이렇게 열어줬을 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상생 임대주택으로 하셔가지고 예. 뭐 연장하셨다가 신규 계약할 때 5% 인상 요것만 잘 지키세요. 임대료. 그럼 선생님 잠깐만요. 네네. 그럼 제가 그 세입자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좀 5% 인상도 버거워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5%를 아직 안 받고 그냥 2년을 그냥 그거는 이제 기존 세입자하고 금액을 해도 잘 합의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유지해도 안 되고 받고 올리셔도 돼요. 해도 된다 이거죠? 네네. 인상 안 하고. 네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잘 활용하십시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겠다는 의견 드렸고요. 상생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조언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안양 호계동에 있는 어바인포스트라는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네. 네, 매도 시기랑, 이걸 매도한 다음에 또 투자 겸 거주 목적으로 어떤 지역이 좋을지 궁금해서요. 혹시 언제부터 보유하셨을까요? 이게 작년에 입주한 아파트라 네. 내년이 이제 비과세가 적용이 돼요. 작년에 입주를 하셨고, 자, 네네. 안양에 있는 호계동 어바인퍼스트 향후 전망과 매도 타이밍, 그리고 혹시 매도를 하고 옮기게 된다면 어떤 지역이 좋은지 미래 가치 높은 지역에 대해서까지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예, 지금 주택 매수를 하셨고 호계동에 있는 신규 아파트를 지금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아직 비과세 기간은 다 되지는 않았어요. 네, 내년 2월이에요. 예, 내년 2월이니까 좀 더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네. 최근 뭐 우리 부동산 시장이 좀 워낙 좀 금리 인상이라든지 물가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네.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2년을 채우는 내년 2월 달 정도가 가장 피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과연 맞는가?
이 생각을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거래도 잘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급매물이 나와서 거래가 되면 가격이 좀 이렇게 쭉쭉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내놔도 좋은 금액대 또 네네. 좋은 시기 때 매도 전략을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네. 꼭 팔아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아. 무슨 얘기냐? 아, 이게 조금 하락하고 흐름으로 가더라도 우리 아파트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좀 뛸 수 있으면은 이 시기 좀 비가 이렇게 막 소나기 떨어지는 시기 때는 우산 들고 좀 피해 있다가 햇볕 쨍쨍 찌고 날씨 좋아질 때 그때 또 네네. 밖에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요런 부동산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네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우리가 점점 우리 장기화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전쟁이 좀 뭐 종식이 되고 물가가 좀 잡히고 하면은 다시 또 금리가 또 경기 침체 때문에 더 많이 못 올리지는 못하고 다시 하향 조정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건데 자, 그 시기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냐, 즉 수요가 회복할 수 있는 지역이냐 이걸 먼저 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동네가 우리 아파트 말고 주변 지역에 다른 아파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지역인지 아니면 막 쏟아져 나오지 않는 지역인지를 좀 봐야 돼요. 즉 공급량을 좀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안양 일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거는 여기 4호선하고 1호선 금정역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평촌 신도시가 위치해 있고 또 네. 평촌 신도시에 보면은 여기 안에 또 학원가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금정역도 네네. 가깝고. 네. 근데 저는 이 평촌 일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티시고 보유하셔도 괜찮다고 봐요. 이유가 네. 일단은 이 수요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 자, 위쪽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시죠? 네네. 네,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앞으로 한 3만 명 정도의 직장인이 들어서요. 네, 맞아요. 115개 정도의 기업들이 지금 현재 확정돼 있거든요. 아, 그럼 네. 여기에 직장인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 언제부터 들어오냐? 내년부터 이제 서서히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시기는 2025년도면 다 들어와요. 네. 근데 그분들이 여기 위쪽에 보면은 과천이 어때요? 과천 엄청 비싸잖아요. 아, 네. 예. 과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20억이 넘어 있는 동네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대 그리고 내가 좀 현금을 가지고도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라고 본다면 평촌 그리고 호계동 일대 네. 그 다음이 이제 3번 요 정도가 선택지로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교육이 좋은 동네가 어디예요? 평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를 두고 있고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자들, 즉 3인 가구 이상의 수요자들은 1순위가 평촌을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수요가 점점 앞으로도 늘겠죠, 계속. 네. 수요가 느는데 그러면 수요가 늘더라도 공급이 왕창 많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공급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특히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10년 정도는 더 봐야 공급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주변 지역에 뭐 내선동이라든지 최근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있죠? 네. 어바인퍼스트 정도만 신규 아파트로 지금 현재 최근에 입주가 됐지 그 외에 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예. 세 곳이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대전지 아파트들이. 예. 네. 그래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면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면 네. 이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계획이 그런데 고민이거든요. 네. 그 공급을 케어해 줄 수 있을 만한 수요가 있죠. 네. 그 지식정보타운이나 업무타운이 들어서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금정역 있죠, 금정역. 네. 금정역이 앞으로 GTX가 앞으로 들어서는 지역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GTX가 들어서면은 지금은 이 동네에 서울에서 이렇게 GTX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직 뭐 착공도 안 들어갔고 개통도 안 돼 있으니까. 네네. 그죠? 근데 나중에 착공이 들어가고 개통이 되고 그러면은 이 호재들이 또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다시 회복하고
개통이 되면 그때는 또 서울에 있는 수요자들이 내려옵니다. 아, 서울은 더 비싸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금정역 정도면 출퇴근 너무 좋은 지역이잖아요. 4호선도 또 가까이 있고 4호선도 통해서 강남도 가기 편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서울에서 내려오는 수요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보다는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평촌 일대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저 금리가 더 오르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뭐 우리 평촌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의 문제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네. 그래서 이런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흐름이 오더라도 너무 이렇게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야, 네. 그래도 우리 동네는 교육 목적으로도 들어오는 사람, 또 업무 타운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 또 교통이 좋아지면 교통이 좋아진다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회복할 수 있고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도 지금 가장 새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인기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고요. 네. 근데 이제 고민하신 거는 이걸 팔고 뭐 아니면 가져가면 또 추가 매수를 할까 이런 고민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예. 자, 그렇다면 저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한다면 이 외곽권에 있는 거는 정리하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을 가져갔어요. 네. 그 1주택 전략을 가져간 이유는 세금이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부담이 크다 보니까 다주택자로 가져가게 되면 이 종부세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14억까지. 근데 다주택자는 6억. 이 정도 기준으로 금액대가 큰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주택을 가져가기가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이 다주택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주택수 기준으로 금액대를 나눴다면 이제는 주택수 기준으로 안 보고 가액 기준으로 보겠다. 즉 11억 기준으로 해서 여러 네.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6억이 아니라 이제 11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 부과는 과세 표준을 잡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아파트 비싼 거 2채 가져가는 건 좀 어렵겠지만 아파트 한 채라든지 거기에 좀 소형 부동산들, 저렴한 부동산들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전략들은 이제는 종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종부세 안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똘똘한 1주택, 똘똘한 한 채 전략도 지금까지는 인기가 많았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현명한 다주택 전략이 주를 이룰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여유 자금이 있는데 지금 시기 때 그러면 아이고 부동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이거 지금 뭘 사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앞서 질문하신 분한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급이 부족한 동네가 서울입니다. 자,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양한 공급 계획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자, 이런 공급 계획들을 내놓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걸 좀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재개발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 자금 있잖아요. 네.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1주택으로 유지하지 마시고 요걸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셔도 되니까 네네. 요거 1주택을 다주택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다. 근데 지금 시장이 예. 추가 매수를 하려면 네. 그 갭 투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의 어느 지역이 지금 좋을까요? 자, 서울에서 네. 재개발을 할 우리 이제 개발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은 너무 비싸요. 네, 예를 들면 맞아요. 은평구라든지 이런 지역은 뭐 3억짜리가 지금 현재 8억이 돼 있고 네. 강남에 있는 뭐 빌라들 같은 경우는 4억짜리가 지금 현재 12억이 돼 있어요. 네. 그냥 움직임만 가지고 가도 이 정도 막 뜁니다. 그런데 아직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런 지역들 위주로 찾아가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안전한 지역은 바로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소위 말하는 상급지 있죠. 상급지. 네. 자, 상급지를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아니고요. 현명한 다주택 전략으로 이제 상급지를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이라든지 또 용산이라든지 한강변이라든지 누가 봐도 아 거기는 좋은데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데 있죠.
네네. 이런 지역들을 가셔야 되고요. 자, 네. 이런 지역들을 좀 자세하게 지금 시간상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방송이 끝나고 이런 어떤 지역이 있는지를 제가 많이 찾아놓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지역들을 제가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래요? 예. 방송 지금 이제 끝나고 방송 전화를- 너무 길어지니까 네네. 예, 뒤에 분들도 또 기다리고 그러시니까 제가 예. 그런 지역들 여기 이런 지역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네.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건 보유하시고 다주택 네. 전략을 좀 가져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인근 과천 직장 수요도 많은 곳이고요.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 회복력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매수하실 지역에 대해서는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저희 아들이 지금 결혼 정년기가 돼서 네. 한 3억 5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집을 봤는데 가양동에 있는 성지 2단지를 봤어요. 네. 근데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고 대림동도 보긴 했는데 이게 어디가 적당할지 잘 몰라가지고 네. 추천을 좀 받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가양 2단지 그리고 대림동 쪽도 살펴보셨다고 하셨고 두 지역 중에 어떤 곳이 더 좋은지 그리고 매수 타이밍까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이제 부탁드립니다. 아드님을 좀 생각해서 좀 뭐 투자 목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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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지금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래저래 아파트를 좀 봤더니 좀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렇죠? 네, 가격이 다 예. 비싸요. 또 네.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뭐 좀 하락하고 있다, 뭐 안 좋은 얘기도 원체 많이 나오니까 거래도 잘 안 네. 되고. 네. 자, 그래서 좀 기다렸다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예, 이런 예. 고민들 좀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라면요, 네, 저 뭐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는 지역들도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 투자를 해도 되는 지역들도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 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아파트 뭐 주택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요. 네, 주택 거래량이 많이 진행되던 뭐 17개월, 18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거래량을 네. 보면 네, 아파트도 거래가 되고 또 우리가 소형 빌라도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18개월 연속 빌라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냐? 그러면 아파트 거래량의 거의 3배 정도가 빌라 거래량이에요. 네, 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파트는 지난 4, 5년간 많이 올랐고 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좀 조정되는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좋은 투자처가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쓱 둘러보니까 서울의 공급이 부족해서 재개발 막 시켜주겠다 하면서 막 지정하고 있어요. 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재개발 통해서 한 80만 가구 정도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연간 45곳 정도를 계속 지정을 해서 앞으로 5년간 있죠, 5년간. 네, 5년간 200곳이 넘는 지역을 지정을 하겠대요. 그럼 지금도 앞으로 한 4년, 5년 정도를 계속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정하는 게 좋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의 이제 평균 아파트 가격 있죠. 네, 평균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12억 7천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뭐 금리 인상으로 해서 좀 하락할 것이다 라면서 실질적으로 좀 금매물 거래되면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서울의 평균 빌라 가격은 얼마냐? 3억 4천이에요. 3억 4천인데 재개발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거 모든 걸 다 감안해서 봤을 때 자, 12억 7천짜리가 가격 하락하면 한 10% 정도 떨어진다라면은 한 10억 중반에서 11억대, 10억 5천까지 정도 떨어질 수 있어요. 평균 금액이. 그죠? 네, 근데 3억 4천짜리가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과거에는 12억 7천짜리 평균 아파트 가격을 예측을 했었지만 이제 10억 5천짜리 정도로 떨어진 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지금 현재 3억 4천짜리가 10억짜리로 바뀌는
즉 그 미래 가치가 확실하게 지금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락하는 네네. 시장이라 할지라도. 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실 때는 네. 수익성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 위주로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빌라 거래량이 많은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양동 네. 저 뭐 3, 4년간 계속 제가 추천해드렸던 지역이에요. 네. 워낙에 좋은 지역이고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마곡지구도 있고 뭐 9호선 역세권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조정되고 하락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좀 기다려서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고 이왕 매수하는 거 외곽 지역이 아닌 상급지 중심지 지역을 보는 게 훨씬 더 네. 유리하다는 거고요. 네. 지금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빌라를 꼭 보셔야 돼요. 계속 지정하고 있고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2005년도 6년 때 금리가 많이 오를 때도 네. 그때도 뉴타운 막 지정하는 지역들은 다 올랐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2009년도에 혼자 꾸역꾸역 올랐던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 바로 한강변이에요. 한강 르네상스 계획 나오니까 거긴 다 뛰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강한 거는 확실하게 지금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거든요. 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보니까 네. 이런 시기 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요것도 지정되고 3, 4년 후에 20곳 다 지정되면은 가격이 뭐 지금 2억대 중반, 3억대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거의 없어요. 움직임만 보여도 다 3, 4억 투자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매수한다? 좀 떨어지면 사야지 했다가는 그때 가서는 못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그런다면은 이런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들로 가시는 게 맞고 네. 자 그런 지역이 어디냐? 제가 네. 중심지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강남 아니면 용산 둘 중에 하나 꼭 보세요. 그 두 강남이나 지역 용산 중에서 빌라로? 예, 네. 그 두 지역 중에서 아직 저렴해서 재개발이 앞으로 지정되거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위주로 좀 가시는 게 좋고 네. 요것도 제가 뭐 어디 지역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네, 궁금해요. 예, 요거는 제가 네. 따로 1대1 상담 좀 해드릴게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또 꼭 뒤에 분도 부탁드릴게요. 기다리시니까 네, 예, 네. 그렇게 하고 일단 여기는 좀 보류하시고 네. 지금 당장 좀 시장에서 호응을 받고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유형으로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동산 찾아보시는 걸 권유드렸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투자 전략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상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죠.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 시장은 조금 위축되고 있는 시장이라면 반대로 굉장히 뜨겁고 핫해지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재개발 시장이거든요. 즉 이런 재개발 시장을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기다렸다 매수하자라고 했다라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빌라 투자처들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유망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많이 찾고 또 많이 알려드리려고 그런 전략들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그런 지역들이 어딘지 2억에서 3억 정도 내외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또 안전한 지역들 그리고 확실하게 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위주로 찾아놨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가지고 그런 지역들 어딘지 하나씩 알아가시고 그 안에서 안전한 재테크 전략을 좀 세워가셨으면 합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고 또 더 상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오늘 많이 들어와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네. 궁금하신가요? 제가 현금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아파트는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용산구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후암동 쪽에 다세대 빌라를 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투자해도 괜찮을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후암동 쪽 네. 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자세한 네. 주소나 위치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후암동 네. 358-78이에요. 358-78번지. 네, 네. 네, 여기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네. 보유를 생각하고 계시고 네, 여유자금 네. 한 3억 정도로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자, 맞아요. 매수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다른 지역 네. 살펴봐야 좋은 건지 네. 전문가 네, 의견 네.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예, 좀 빌라 투자 이쪽 방향이 좋습니다라고 했더니 바로 대본에 또 연결이 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지금 뭐 용산 쪽을 보셨어요. 네. 용산 쪽을 보신 건 아주 잘하셨다. 네, 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지금 용산이 뭐 많은 분들이 개발 호재가 많은 걸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용산의 가장 큰 화두는 언제 본격화되냐? 네. 언제 확실하게 진행되면서 좋아질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잘 될까? 좀 빨리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님이시죠.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이 용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이냐?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네. 올 안에 용산 마스터 플랜을 올 안에 발표하겠다. 아. 그래서 네. 서울의 용산을 네. 아시아를 대표하는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중심지로 네.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 안에 용산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 계획이 마련돼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마스터 플랜의 핵심 내용은 어떤 거냐? 용산 정비창이 있잖아요. 네. 예, 여기가 국제업무지구 자리인데 시는 10년간 방치돼 있었습니다. 요거 빨리 정리해가지고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겠다. 빨리 네.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캠프킴 그리고 서울역 일대 개발을 빨리 활성화시켜서 서울의 이 중심지가 아니라 아시아의 중심지로 이제는 용산을 탈바꿈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한 단계씩 진행되면은 용산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점점 용산 전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시기 때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지금 시기 때 용산을 보신 거 아주 잘하신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네. 용산에 들어가서 좀 보려고 그랬더니 네. 우리가 이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캠프캠 주변 지역의 원효로라든지 또 청파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가서 빌라 가격을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용산 네. 개발도 있지만 최근에 이 용산이 재개발도 굉장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청파 2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뭐 이미 구역증이 됐고 또 후암동도 서후암동 일대 같은 경우는 특별 뭐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지역의 빌라들 보니까 원룸이 8억 9억 해요. 네. 투룸이 벌써 뭐 10억이 넘어가 있고. 그러니까 투자를 네.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뭐 갭 투자를 하더라도 5, 6억 이상은 금액이 네.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서울역 쪽에 서울역 네. 주변 지역에 보니까 후암동 일대가 후암동도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동후암동과 서후암동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이 후암동 일대가 동후암동 특히 이 지역이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이 딱 동후암동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네. 그만큼 가격대가 다른 지역은 뭐 5, 6억 들어가는데 여기는 막 2억 중반, 3억이면 그래도 네. 들어가니까 네, 네. 이쪽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자, 근데 여기가 이 후암동이 이 서후암동은 지금 현재 구역 진행이 되면서 뭐 투룸 다세대기 뭐 12억, 14억 이렇게까지 막 가격이 올랐고, 네. 근데 동후암동은 아직도 그 금액대가 아니라 그 절반 그 이하 네. 가격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여기가 남산이 위치했잖아요. 네. 이게 남산 주변 지역에 이렇게 있는 지역들이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예. 이 고도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호재는 정말 입지는 정말 좋아요. 서울역 역세권에 네. 위치했고 뭐 서울역 개발이야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GTX도 들어서고 네. 북부 역세권에 코엑스 같은 게 들어서잖아요. 네. 거기에 남산도 위치했고 또 용산 들어서면 이 사이에 딱 위치해 있는 지역이 후암동이거든요. 네. 천혜의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고도 제한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진하고 아쉬워서 예.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아직 덜 뛰었어요. 네. 자, 그런데 앞으로 이 후암동이 고도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예. 서울시에서 고도 제한 완화를 네. 위한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들을 좀 합리적으로 완화시키겠다. 예. 그러면서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 용역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자, 예. 그러면서 미리 또 완화를 해준 지역도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네. 있잖아요. 네, 네. 어린이 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고도 제한이 잡혀있던 지역이에요. 그 주변 지역이. 네. 그럼 그때 남산하고 같이 잡혔던 지역인데 거기는 이미 풀렸습니다. 아, 예. 그럼 앞으로도 이 남산 이 주변 지역이 특히나 이제 용산권역에 붙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안 해줄래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마스터 플랜 나오고 개발 본격화될 네. 건데. 네. 자, 그럴 때 이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면 추가적으로 여기도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 예.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지만 충분히 네. 이 용산 마스터 플랜에 대한 부분 발표가 되거나 또 네.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거나 이런 네. 흐름으로 진행되면 그때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청파동이라든지 원효로 같은 데도 5, 6억씩은 들어가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를 좀 기다렸다 살까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위축돼서 뭐 네. 조정되고 하락되니까 좀 네. 저점에 사야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이거 놓칠 수 네. 있는 지역입니다. 네. 네. 지금이라도 당장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하나씩 완화되면 그때는 네. 뭐 이미 올라 있어서 사고 싶어도 네. 못 사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산을 그것도 저렴한 동호암동 쪽을 보셨다는 거는 아주 탁월한 네. 선택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위치를 보니까 위치가 지금 현재 약간 남산 쪽에 좀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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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호암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바로 이제 여기에 위치해 있는 남산 쪽에 붙어 있는 지역인데 네. 호암동이 최근에 이제 같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눠서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보세요. 예. 근데 현재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벌써 8억대 중반, 뭐 9억대까지 네, 맞아요. 가격이 좀 네. 올랐어요. 예. 예. 그래서 좀 비싸다 보니까 좀 이쪽에 보니까 여기 좀 이 4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좀 저렴해서 이쪽을 좀 보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여기도 그런 완화나 이런 마스터 플랜 나오면 뜰 겁니다. 그런데 저는 네. 이왕이면 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자, 역세권이 서울역 역세권이 이제 서울역이 개발이 진행되면 이 역세권 영향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 비역세권 지역보다는 역세권이 금액대가 동일하다라면 예. 저는 역세권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 첫 네. 번째. 두 번째로는 여기가 일종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종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네. 이종일반 주거 지역에 뭐 7층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인데 네. 자, 이런 지역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개발할 수 있게끔 종상향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종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2종이 3종으로 종상향이 되고 네. 1종이 2종으로 종상이 된다. 그러면 3종은 300%라는 용적률을 쓸 수 있고 네. 2종은 250%라는 용적률을 쓸 수 있어요. 둘 다 좋은 지역이지만 네. 같은 금액대라면 250%보다는 300%를 쓸 수 있는 지역이 훨씬 더 좋겠죠. 네. 네. 거기에 고도까지 열리면은 더 좋아지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네. 시점에서 봤을 때는 1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 있죠? 네. 네. 요 지역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매물이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없죠. 그래도 잘 네. 찾아보셔야 되고 저희가 이런 네. 지역들도 많이 찾아 예. 뭐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예. 예. 여기는 실제로 그리고 지금 요거 보신 거 네. 요거 깨끗한 신축입니까 아니면 구축입니까? 구축이에요. 구축이에요. 좀 오래됐어요. 예. 예. 오래됐죠. 네, 네. 오래된 것보다는 예. 신축 위주로 가시는 게 더 좋아요. 아, 예.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대지 지분이 좀 더 작은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네. 그게 네. 아니라 실제로 이런 지역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 임대 수요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구축보다는 신축이 임대료가 더 많이 올라요. 네, 네. 그러면은 투자 금액도 좀 더 빨리 회수될 수 있습니다. 아, 임대료가 예. 오르면서.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신축에 되도록이면 역세권 쪽에 있는 1구역 쪽으로 좀 보시고 이쪽으로 네. 좀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쪽 보시는 거 아, 잘한 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와 문자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